작년 그 12월 정도인가 저희 아이들이 과외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과외를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6개월간의 느낀 점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초등 과외가 어떤 부분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친구랑 이야기 나눠보면서 궁금하셨던 정보 드릴 테니까 알아가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야, 너희 아이들은 그래도 처음에는 다 학원으로 시작했는데 왜 과외로 바꾸게 됐어? 맞아. 과외를 선택한 계기가 있는데 과외라는 약간 학습법을 한 번은 경험해 봐야겠다 초등에 그런 생각도 있긴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맘이 되잖아. 일이 많으니까 학원에 라이딩하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맞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지. 그리고 두 아이잖아. 그래서 두 아이가 스케줄이 또 달라. 맞네.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라이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일단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네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해본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거 같아? 과외라는 형태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게 학습 보조수단으로 내가 과외가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 그럼. 그거를 중등이나 고등학교 때 또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그때 겪게 되잖아. 근데 한번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겪어보면 이게 이런 거였어 하면서 학원도 처음에 다닐 때 느끼는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장단점을 같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가장 힘든 점은 뭐였어? 힘든 점은 일단 그 손님이 너무 자주 오면 힘들잖아. 그것도 힘들고 매번 이제 간식도 사실 조금씩 줬거든. 이제 코로나 그때 빼고는 이제 좀 나아지고는 간식을 줬는데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더울 때 같은 경우는 왔는데 음료 같은 거 먹고 싶잖아. 근데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초등생이다 보니까 약속 시간을 이렇게 딱 원활하게 잘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학교 후에 친구랑 놀다가 까먹기도 하고 전화를 꺼놓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발을 좀 동동 굴렀던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안하면서 늘어져.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니까 본인은 또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렇게 자꾸 되니까 편해. 좀 타이트하게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 오시는 날이야? 하고 들어오는 맨날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청소하는 날. 그치 좀 깨끗하잖아. 집에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오실 맞아. 때마다 엄마가 바짝 좀 긴장하지. 집이라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내 공간이 같은 공간을 매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오실 때는 좀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 평일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하루를 과외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좀 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신경 써 가족의 공간이 다른 사람이랑 쉐어되는 게 되게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 나가서 많이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그런 것들이. 시간 개념이 확실히 학원에 비해서는 좀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개인 간의 약속이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바꾸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진행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일단 누가 아파. 우리 아이 중에 누가 아프거나 선생님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시간을 막 바꿔야 되니까. 커리큘럼은 이제 학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학원을 이러저러 아이들이 두 아이다 보니까 경험을 했었잖아. 커리는 사실 과외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인 거지. 근데 이제 뭐 10여 년 뭐 이렇게 되신 분이라서 본인의 이제 그 프로세스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를 선택해서 선생님이 정한 교재로 학기별로 2권 정도를 나가고 뭐 영어는 리스닝, 리딩, 문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는데 고학년이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닌 어학원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진도가 되게 스피디하게 나가지는 못해. 그치만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고 학원에서 지나갔던 것도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뭔가 해석을 하고 정확히 알려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얻는 점도 있다. 아이는 얘기를 하고 중학교 좀 학습법이랑 비슷한 느낌? 초등 아이에 맞춰진 것보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아마 선생님이 중고등까지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곧 중학생 되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또 중고까지 가르쳐본 선생님이라서 그런 점은 좋았겠다. 맞아. 왜냐면 조금 더 뒤에 수행평가는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좋긴 했는데 그런 생각은 했어. 초등이라서 초등에 맞는 학습 방법이 또 있잖아. 좀 흥미나 재미 위주로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그게 좀 아쉽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양립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해.
자, 근데 이제 네가 6개월 정도를 하려고 하고 나서 이제 그만뒀잖아. 근데 왜 또 그만두게 된 걸까? 그만두면서 사실 과외를 선생님을 다시 알아볼까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이랑 이제 또 얘기를 해봤지 어떻게 느끼는지 두 아이 모두 얘기를 했고 다른 본인이 해보니까 과외라는 거 자체를 처음 해봤잖아. 그래서 본인도 장단점을 알게 된 거야. 집에서 하니까 본인도 늘어지고 이런 것들도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서는 그냥 와서 쉬거나 엄마랑 놀고 싶은데 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수학은 뭐 인간 같은 걸로 하고 영어는 가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뭐 자기는 수학은 가고 영어는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큰 소득인 것 같기도 한 게 그런 학습법을 또 접해보니까 언제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도 애들이 알게 되고 또 초등은 사실 조금 목적의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한 뭐 중등이나 특히 고등 같은 경우에는 과외를 하면 성과가 확실히 날 것 같아. 잘 선생님을 잘 찾고 본인이랑 잘 맞고 포커싱이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초등은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가 약해서 맞아. 그만두는 게 지금은 괜찮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사실 일단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애들이 정말 어렸을 때만 많이 그렇게 하고 맞아.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거? 무조건 다 스터디 카페 같은데 자리를 맞아. 잡아가지고 해. 그러니까 방금 너무 힘들거든. 그치.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집에 오니까 내가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하고 그럼.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맞아. 소리가 들리니까 좀 피곤하고 다 들리잖아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장기간 하려면 너 말한 것처럼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를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대여를 해서 아예 공부하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과외를 해보니까 조금 더 과외를 100%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팁 같은 거 있었을까? 그치, 약간 가성비 좋게 하고 싶어 하잖아 누구나. 근데 과외는 일단 학원이랑 다르다라는 개념을 머리에 딱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학원과 달리 개인 역량이 100% 발휘돼야 되는 게 과외이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각할 때 선생님이 반, 학원의 커리나 규정 같은 게 반 정도 된다고 보면 과외는 100% 이제 개인의 역량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코드가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진짜 관건이다. 근데 이게 단박에 또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간을 좀 허비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좋기는 한데 요 세 가지 경우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이가 일단 적극적으로 엄마 과외를 하고 싶어요. 과외 형태로 다른 형태를 많이 해봤어. 그럴 때 하면 효과가 확실히 날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족한 파트를 채우는 거지. 특히 중고등학생 되면 나는 이렇게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이가 이쪽 파트가 되게 약해. 뭐 영어 문법이 약해. 그러면 문법 쪽으로만 딱 집중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목표가 좀 분명할 때 동기부여도 되고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있을 때 과외는 성과가 확실히 나겠다. 근데 초등은 사실 대부분이 부모가 끌고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거의 대다수가 하기 싫잖아. 하고 싶어서 막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애 몇 명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성과 내기에 좋을 것 같고 나는 사실 아쉬웠던 점 하나가 선생님 면접을 많이는 못 봤거든. 근데 면접 보는 것도 사실 부담이잖아. 시간을 서로 드려야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길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앞서서 선생님의 면접을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 있다라고 느껴졌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과외를 이제 6개월 했잖아. 그러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제 과외 선생님이랑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확인할 기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나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학습 성과를 좀 측정을 해보면 그 뒤에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쉬운 게 없네. 근데 내가 너한테도 계속 그 얘기 했었는데 과외를 하면은 사실 결국은 그 학원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따라가는 그 커리큘럼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진도가.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타겟이 확실할 때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을 이 선생님하고 함께
함께 채운다. 맞아. 뭐 이런 거 혹은 또 뭐 학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과외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 학원은 그대로 따라가고 싶고 그 진도는 그리고 그거 부족한 부분만 좀 도움이 필요한. 과외도 장단점이 확실히 있고 그 장단점을 나한테 맞춰서 잘 살려서 하면 좋고 네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 선생님이 진짜 좋아서 중요하니까 선생님 거를 싹 흡수할 수 있는 그거라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과외를 그렇게 하면서 거의 10년을 끌고 간 사람을 봤거든. 근데 되게 대단하시다. 좋은 성과를 냈어. 또 그 너무 코드가 잘 맞았다는 거야. 영어를 그렇게 쭉 과외로 했더라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잖아. 그럼. 근데 좀 경력이 확실히 있는 분이 하면 좋겠다. 아이들을 코드도 잘 맞아야 되지만 좀 잘 다루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과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실은 그래도 대학생 과외도 많은데 그래도 대학생보다는 아이들을 좀 잘 알고 키워보신 분도 좋고 특히 아이들을 예뻐해 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면 훨씬 그거는 진짜 학원에서 하나하나 아이가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잖아. 그래서 과외도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초등학교 때 조금 겪어보는 거 그거는 의미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